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에 종부세 관련해서 종부세를 올려서 집값을 작게 잡는데, 그게 이제 상위 1%만 종부세를 내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종부세를 어차피 상위 1%만 내는 세금인데 왜 이게 서민 경제에 왜 악영향을 끼치냐, 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 기사를.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좀 반박 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 기자분은 사실은 이제 경제 원리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종부세 상위 1% 내는 세금은 맞죠. 상위 1%만 내는 세금인데 이게 사실 경제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고 사실은 서민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그 종부세 내는 주택이 주로 이제 강남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그렇게 됐는데 강남 쪽에 전세가 매물이 귀할까요? 아니면 많을까요? 지금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전세 매물이 없고 월세도 전월세 매물이 없다는 건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임대인이 더 갑이라는 얘기예요. 갑을 관계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세금의 그 귀착이라는 게, 세금은 항상 힘 있는 데서 힘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즉 종부세,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를 올리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누구나 손해를 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분을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세금을 조세에 전가를 시키는 거죠, 임차인한테. 그래서 그 높아진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혹은 전세금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강남을 시작으로 강남 전세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강남에 진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을 가야 되는데, 강남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키 맞추기. 강남에 오르면 이제 목동이라든지 학군지들이 이제 이 전세 가격이 같이 오르는 거예요. 키 맞추기가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이게 이만큼 올라면 다른데 우리가 어디 갔는데 다른 데 물건이 올라요. 만약에 내가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농심라면을 살려는데 농심라면 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삼양라면도 따라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강남 집값이 전세가 올라가면 다른 데도 키 맞추기를 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강남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 지방.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전세나 월세, 또 특히 임대차 3법 관련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2+2가 이제 시행되고 나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세 물량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물론 당장은 세금을 많이 내는 임대인이 보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보는 게 되고요. 그게 점점, 사실 강남 지역에 사시는 그 전세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오르게 되면 이게 강남,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 이제 다 오르기 때문에 결국 최종 피해자는 무주택자나 지방에서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 혹은 서울에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올린다고 해서 상위 1%만 낸다고 해서 사실은 경제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 경제 원리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세상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바라보시는 거다. 사실 이게 다 경제랑 맞물려 있어서 뭐 하나 이게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맞물려 있어서 이런 톱니바퀴를 잘 고민해보고 정책을 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 세금이 과연, 이 거치는 세금이 과연 정부에서 이 거친 세금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데 쓸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돈이지 않습니까? 내 돈이면 아무래도 이거를 낭비를 안 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게 그래서 민간 기업이 공기업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갖게 되면 이 돈은 공무원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엄한 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한 데 쓸 수밖에 없고, 뭐 정말 쓸데없는 데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그게 뭐 경제를 뭐 일시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지만 그게 뭐 계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니까. 만약에 저 같아도, 만약에 세금을 낼 돈, 만약에 5천만 원을 제가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저 같으면 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뭐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해내거나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국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할 텐데,
그게 민간이 아닌 이제 공기업이나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지팡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돈이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 종부세 관련해서 상위 1%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이 종부세를 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좀 과도하게 그 뉴스에서 너무 과도하게 종부세가 이제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기자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